화이팅 한번 할까요? 화이팅. 제가 더불어민주당으로 화이팅 한번 하시죠. 자, 더불어민주당 화이팅! 한 번 더. 더불어민주당 화이팅! 형님 한 번 더 해요? 잠깐 들고 계세요. 손을 들고 계세요. 손을 들고 이렇게 있어요. 그냥 부분을 힘만 드세요. 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제 왼쪽에 계신 분이 청와대 선임행정관으로 계셨던 우행열 선임행정관님이신데 이번에 청주시장에 나가신 분이고요. 박수 한번 반갑습니다. 그 옆에 박성원 충북도당 대변인 하셨는데 이번에 개천시 도의원으로 출마하게 되셨고요. 박성원입니다. 제 바로 옆에는 너무 잘하시는 우리 사선 의원이신 농민의 대부 우리 김영주 의원님 잘하실 테고 이번에 오선 도전하십니다. 오선 도전에 많이 도움을 주시고 또 우리 장영갑 의원님 전 의원님 잘 아시죠? 이선 의원님이시고요. 가선거구에 이번에 출사표를 던지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끝에 계신 분이 오시백 전에 성신양의 노조위원장 2차례 연임하셨고요. 민주당하고 굉장히 가치와 철학이 맞으시는 분으로 이번에 출마를 결심하게 되셔가지고 이번에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끝으로 그리고 저는 김광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양군의 의원 김광주입니다. 저는 오늘 벅찬 마음으로 단양군수 출마를 선언합니다. 제가 나고 자란 단양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치는 가슴 뛰는 도전을 하려 합니다. 지난 4년간 군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고장이 담고 있는 문제의 해결과 발전을 위해 쉬지 않고 나름 노력해 왔습니다. 단양이 조금이나마 더 살기 좋은 곳이 되도록 애썼던 저의 간절한 마음과 행동이 더 크게 결실을 맺음과 동시에 제대로 된 지역 발전이 되기 위해선 집권 여당의 힘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응답하고자 저 김광직은 단양군수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간의 단양군 의원 활동 시 오로지 군민만을 바라보며 군민의 충복으로 일해왔습니다. 그 정신과 각오로 단양군민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서 단양군수에 도전하며 군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굳건한 신념 아래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랜 관행으로 굳어져 온 사회의 온갖 적폐와 싸우고 있습니다. 단양 군수에 당선되면 부여된 힘을 어떤 식으로도 사유하지 않고 오직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단양 군민만 보고 일하겠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군정을 펼쳐 부정부패가 없고 특권과 반칙이 없고 상식이 통하는 새로운 단양을 건설하겠습니다. 집권 여당의 힘으로 소수가 아닌 군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건강하고 행복한 단양을 만들겠습니다. 저 김광직은 믿음직한 일꾼이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여당이었던 단양군의 집행권을 단 한 차례도 넘겨준 적이 없는 보수적인 지역에서 예산 낭비의 현장에는 어김없이 쫓아가 세금 낭비를 막아냈습니다. 노동상진간 1600억 원 우회도로 건설사업 예산 낭비와
읍내 상권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소방서 관광호텔 간 200억 원의 우회도로 사업을 저지하였고, 웰타운을 조건으로 상진리 예프레터 3,400여 평을 특정 계단과 수의 계약하려던 특혜 시도도 막아냈습니다. 또한 재무 상태가 부실한 재단으로 넘어가려던 농산물 유통사업을 저지했고, 상진리 코알 아파트 건축과 관련해서 주민 민원인 주차면 98면을 단양군에 요구하였으며, 매포 목욕탕 설립을 조건으로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을 추가로 조성하려던 시멘트 회사의 계획을 저지하는 등 군민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 김광직은 바람직한 일꾼이었습니다. 권력을 사유하지 않고 오직 선공후사, 견리사의 견의수명의 정신으로 단양 군민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매포 농촌 중심지 활성화 선도사업지구 사업비 80억 원, 별방권역 창조적 말 만들기 40억 원, 대전 1, 2 창조적 만들기 5억 원, 고발 1, 2 창조적 말 만들기 5억 원으로 5억 원 확보를 위해서 국회를 방문하여 고발 1, 2를 제하고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단성면 보호수 및 노보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3억 원, 단성 북하교 보행로 설치사업 2억 원, 도전지구 급경사지 사면 정비공사비 1억 원, 여성발전센터 정비사업 5억 원, 도전수변 산책로 정비사업 6억 원 외 다수의 건을 충북지사께 연결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확보했습니다. 단양군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여야 가리지 않고 군정에 대한 동조와 협력, 견제와 감시를 구분하는 바람직한 일꾼이었습니다. 저 김광직은 잘 준비된 일꾼이라고 자부합니다. 기업에서 근무할 때는 영업, 무역, 첨단 ERP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기에 소득 증대를 위한 민간기업과의 협업 행정에 자신이 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정당인으로서 활동하면서 행정을 제대로 펼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당관계를 어떻게 형성해야 하는지 정무감각도 익히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녹색 쉼표인 단양의 자연을 지키기 위한 환경운동을 하면서 지역 주민의 홍의 없이는 참다운 환경보존이 어렵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단양 군수에 당선되면 기업, 정당, 의정활동에서 쌓은 소중한 경험을 군정에 모두 반영하여 성공적인 단양을 만들겠습니다. 단양 군민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에서 저 김광직을 집권 여당의 군수로 뽑아주신다면 분립의료원 또는 도립의료원 분원을 설치로 병원 걱정 없는 의료도시 단양, 청정한 자연 생태를 활용한 체험치유센터와 극한 체험 스포츠가 공존하는 관광도시 단양, 기업과 지역의 상생을 위한 미세먼지, 분진, 악취 없는 환경도시 단양, 여성,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장애 도시 조성으로 사람이 뒤이는 복지도시 단양, 아이에서 어른까지 원하는 교육을 평생 학습할 수 있는 교육도시 단양, 4차 산업혁명의 혁신 일자리와 공공부문 일자리가 넘쳐나는 경제도시 단양, 값싼 수입 농산물을 대응하는 고부가 농산물을 생산으로 소득이 증대하는 농업도시 단양을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힘으로 반드시 만들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면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단양 군수에 당선되시면 이게 병원 걱정이 없는 단양군 만들어 주신다 했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병원을 만드실 생각이신죠? 네, 지금 이제 어르신들이 저희가 27% 이미 이제 육박하게 되었고, 단양 서울병원이 휴폐업, 사실상 폐업에 가까운 이런 입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엊그제 그 이수영 지사님도 오셨을 때 시민과의 대화에서 실제로 단양 군립의료원을 조성하게 될 경우에
단양군이 지불해야 될 비용이 막대해서 그러면 충주 도립의료원 문헌을 설치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말씀도 계셨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전에 3,400평짜리 웰타운 조성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지적할 때도 얘기했던 것이 단양의 의료 수요하고 병원의 존립이 과연 가능할 거냐 하는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1차로 단양 군립의료원에 대한 용역 납품서가 지금 중간 단계 보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납품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납품서에는 사실상 어떤 형태의 병원이 가장 적합한지에 관한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역 발주를 줄 때 군립의료원에 관해서 한정해서 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의료원 없는 걱정을 하겠다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미 특히 더불어민주당 시스템 하에서는 의료 공공성 강화라는 가장 중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공공성이 어디까지 하방돼서 내려올 거냐, 이 부분을 법과 제도로 보장을 어디까지 할 거냐, 이런 문제와 의료원의 설립 문제가 연결돼서 같이 고민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4월 납품서,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비교, 그 다음에 중앙정부의 법과 제도의 준비 상태를 보면서 차분하게 준비해서 가장 알맞은 형태의 의료를 짓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지금 현재에서는 가장 가까운 방안은 뭐냐면 충주 도립의료원 분원 설치가 가장 지금 현재로서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단양군이 의료에 지불해야 될 돈이 좀 줄고, 그 다음에 국도비나 이런 부분들이 특히 도비 부분을 우리가 뭐 30%든 50%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안은 그것인데, 이것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가 우리가 공공의료 체계를 어디까지 내려줄 거냐, 어느 만큼 비용을 분담할 거냐,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최적의 방안을 찾아서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네. 지금 생각하시기에 단양 지역의 그 가장 큰 현안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고 또 거기에 따른 해결책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단양 지역의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인구 소멸로 인한 단양군이 제천으로 편입되거나 단양군이 자체가 이제 이름이 없어지는, 그죠? 이런 행정 권역이 없어지는 문제가 굉장히 제일 제가 볼 때는 좀 힘든 문제고, 또 환경 문제가 있는데, 우선 처음으로 돌아가서 단양군의 인구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 사실 이 인구 문제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리 기자님들이 더 잘 아시지만은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어느 한 요소 때문에 낳지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집값이라 도시든지 여기든지 집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삶에 투자하는 비용은 굉장히 높고 우리가 받는 소득은 너무 낮고, 그래서 아이를 키우려고 하니까 우리가 성장하면서 봐왔던 여러 가지 주택 문제, 교육 문제, 의료 문제, 모든 것이 응축되어 있는 문제로 파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한 부분을 갖다가 한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데, 그럼 현실적으로 단양이라는 지역사회에서 그럼 이 단기적으로 또는 중단기적으로 인구 늘리는 방안을 어떻게 할 거냐. 제가 그래서 5분 발언에서도 얘기했고 늘 주장해 왔던 것이, 그래도 단양 지역에 지금까지 시멘트 3사하고 여러 가지 한 36개 중소 이렇게 작은 기업들이 산단에 이렇게 산재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가장 주요하게는 시멘트 3사하고 백광소재, 이 부분, 이 기업들의 본사를 단양으로 유치하는 방법.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합니다. 자, 민간 기업을 그럼 어떻게 이렇게 오라고 요구할 거냐. 우리가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인구의 문제, 산업의 문제, 교육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가적 아젠다에서 봤을 때는 공기업이나, 그죠? 공기업을 이전시키고 이런 것이 가장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을 이전시키고. 근데 그것은 국가권이니까 옮길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시멘트는 민간기업인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주장한 건 한 3가지쯤 있습니다. 1960년 이래로 시멘트 산업을 통해서 시멘트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다양한 사업에 투자해서 뭐 아주 큰 대기업, 재벌 그룹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견 그룹 이상의 이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단양에서는 일자리를 물론 얻었지만 미세먼지라든지 옛날 같으면 이렇게 시멘트 채광을 할 때 폭파하는
그 파괴음, 그 다음에 비산먼지, 그 다음에 차량에 이동하면서 생기는 온갖 비쪽 오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를 기본적으로 발생시킨 건 돈을 벌기 위해서 발생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단양이 이렇게 어려워졌으니까 단양의 희생을 통해서 성장했으니 이제는 단양이 죽어가니까 여러분들이 단양에 와서서 단양을 좀 살려달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과거 같으면 우리 물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교통 문제 때문에 못 온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본사 이전을 약속했던 기업에서도 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교통의 장애 이런 것 때문에 못 온다고 했는데, 지금 단양은 2018년도 원래는 약속됐지만 한 1년쯤 연기될 것 같은데, 지금 고속철도가 생기잖아요. 그죠? 중고속철도가 생기는데 서울서 단양까지 오는데 시간이 보통 1시간쯤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중간에 이제 어떻게 쉬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길어도 1시간 20분이면 단양에 오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단양의 평택 삼척간 고속도로와 연결되고, 또 제2 중부고속도로가 이미 돼 있고, 그래서 교통 문제는 그렇게 요구할 게 아니고, 또 시멘트 제품 자체가 이게 소비재가 아닙니다. 산업재입니다. 산업재이기 때문에 이게 소비자 바로 앞에까지 가서 진열하거나 이럴 필요는 크게 없어요. 시멘트 제품 자체는 경기 굉장히 민감합니다. 경기에 따라서 생산이 막 되다가 경기가 줄어들면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소비자 마케팅처럼 연결해서 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통신의 발달을 문제 삼았어요. 그죠? 우리가 본사가 일로 오면 통신 문제를 어떻게 하냐. 지금 대한민국 아시다시피 통신이 가장 뛰어난 나라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화상회의 할 수 있고, 그런 문제도 없어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은행이 없는데 어떡하냐. 이건 정말 넌센스예요. 은행은 돈이 오고 본사가 오면 당연히 은행이 더 생깁니다. 단양에.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한 5년 내에 그러면 본사를 우리 단양으로 유치한다면 3만 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구들은 해결될 거고, 또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단양이 좀 생기가 뛸 것이고, 그리고 본사에 돈이 와 있으면 그 돈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용역과 서비스가 새로 일자리로 창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일석삼조 내지 사조가 되지 않겠냐. 일단 단기적인 방안은 그렇고, 장기적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손보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들이 잘 묶여지면 우리 지방 쪽으로 인구 분산이 되는 데 도움이 될 거고, 특히나 중요한 게 여기서 하나가 자치와 분권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 거냐. 그 자치와 분권의 정신을 헌법에 담아서 균형 발전이라는 그 주요 의제를 가지고 정부가 밀고 나가면 아마 기업이든 사람이든 돈이든 지역으로 이전하는데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만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보면 단양이 그래도 지금 우리 수중보도 생겼고, 중앙선 복선 전철도 됐고, 다양한 길들이 다양 쪽으로 지나가고 하면서 우리가 기업이든 사람이든 끌어들일 수 있는 조건이 됐다. 물론 다른 데 비교했을 때는 부족한 점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걸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이건 민간기업이니까 못한다 이렇게 하진 말았으면 좋겠어요. 민간기업이라도 우리가 뜻을 모아서 가서 말씀드리고, 또 기업이 오면 응당한 혜택도 드려야 됩니다. 무조건 당신들 오세요? 이건 맞지 않죠. 그건 우리가 지자체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단체장이 한 50% 정도 재산분에 대한 감액을 권리를 갖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중요하게는 그걸 요구하면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과 힘을 합해서 자, 법을 좀 제도와 법을 좀 고쳐서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이전하는 민간기업에 대한 어떤 세제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이라든지, 특히 또 단양에 그 시멘트 공장 같은 환경 투자가 많잖아요. 그죠? 그 환경 투자를 좀 더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건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자체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 하여간 주민 여러분들과 정치권이, 지역 정치권이 힘을 합해서 그분들한테 어렵겠지만 죽어가는 단양을 위해서 우리가 그간 70년 동안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 가지 참아본 것도 있고 하니까 같이 와서 상생합시다. 제가 이제 이렇게 주장해 보려고 합니다. 주민들하고. 네, 이것으로 답변에 좀 가는 겁니다. 네, 만약에 그렇게 기업체를 유치를 하려면 기업이라는 게 그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어떤 집단체인데, 그러다 보면 이 단양군에서 어떤 당근을 제시를 해줘야지만이 그쪽에서도
어떻게 이제 그렇지 보거나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는 또 단장군에서 예산을 갖고 해놔야 그렇습니다. 되기 때문에 그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구체적으로 큰 공약 틀에서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생각하는 매포 지역에 물재나 이런 거를 생산해서 팔고 잔여지가 생기게 되면 그 부분에다가 오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 본사라든지 아니면 주택 이걸 좀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안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앞으로 매주 화요일 날마다 기자님들 좀 수용해 주신다면 공약을 하나씩 발표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나눠진 그 분야대로 공약 발표할 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김광직 그 단양군수 출마에 대한 기자회견을 마치고요. 어쨌든 네. 이거 잠깐만요. 우리 저기 이부한 도의원 후보가 네. 왔으니까 같이 사진 한번 네. 이렇게 다시 한번 찍고 혼자만 한 장 찍어 주시죠. 붙어주고. 저기 이번에 나선구가 아니라 우리 전체 도의원 후보로 나가시는 이관 전 기자님은 뭐 여러분들 동료니까 너무 잘 아실 것 같고요. 소개 올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그리고 어머니 그 밖에 계신 분들 좀 들어와서 같이 사진 한번 찍고 가시죠. 이 기자님들 이렇게 계신 게 귀한 일이에요. 얼른 들어오세요 지금. 부모님 잠깐만 이렇게 잠깐만요. 사진 한 장만 찍고 여기 봐주세요. 김영재 의원님 가만히 손을 옮기시죠. 하나 둘 셋. 얼른 다 들어오셔요. 얼른 사장님 얼른 다 들어오셔. 다 들어와서 한번 찍는 게 이 힘이에요. 이 기자님들 못 모셔요. 언제 모셔? 얼른 오세요. 얼른. 주사장도 얼른 들어오고. 오세요. 한번 더 길러 오세요. 아니 이 앞으로 오셔서 찍으라고. 예, 뭐 소리. 아니면 그래야지. 뭐 사람이 뭐 한두 명 웃는 것보다는 다 나와야 많이. 일로 오세요. 내가 볼이 터진 것처럼 찍어야 돼. 아, 여 기자님들 이렇게 모시기 힘들어요. 얼른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얼른 오세요. 다 들어오세요. 이쪽으로. 아니 주사장 얼른 들어와. 거기 온 사람들 얼른 들어오라고. 형님도 얼른 오세요. 얼른. 박계성 씨도 얼른 들어오고 빨리. 여기 와서 한 명이 선수에게 주로. 형님, 김태형님도 얼른 빨리 오세요. 아니 얼른 들어오셔. 저 박성훈이도 얼른 들어오고 얼른 와요. 기자님들 모시고 이게 쉽지 않아 이게. 많으셔야 돼요. 얼른 와 많아야 돼. 아이 참나. 저 김과장도 이리로 들어와. 들어와. 자 웃어주세요. 자 화이팅 한번 합시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왔는데 그 뒤에 계신 분은 안 온 걸로 처리. 고맙습니다.